실시간 환율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 완벽 가이드입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API 활용부터 시각화까지 단계별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의 전 과정을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로 구현해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1교급까지입니다. 먼저 환율 API를 선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API 키를 발급받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 환율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는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율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여섯 번째로 여러 통화를 비교 시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수집 스케줄링 방법을 소개합니다. 환율 API란 무엇일까요? 실시간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환전소에 언제든지 방문해서 환율을 물어보는 것처럼 API에 요청을 보내면 최신 환율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API가 없던 시절에는 웹사이트를 직접 크롤링해야 했지만 이제는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가 보장되며 처리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율 API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Exchange Rate API입니다. 월 1,500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기능을 쓸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Fixer.io 유럽중앙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Open Exchange Rates로 170개 이상의 통화를 지원하며 API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 배우기 좋습니다. 파이썬으로 환율 API를 호출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requests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이것은 파이썬에서 HTTP 요청을 보내는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API 엔드포인트 URL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 URL은 USD를 기준으로 한 최신 환율을 제공하는 주소입니다. requests bookget 함수로 API에 요청을 보냅니다. 응답 객체의 status code가 200이면 요청이 성공한 것입니다. response.json을 호출하면 JSON 데이터가 파이썬 딕셔너리로 변환됩니다. 이제 필요한 환율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API 키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인증 번호입니다. 헬스장 회원카드처럼 키가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I 제공자는 키를 통해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추적하고 악의적인 사용을 차단합니다. API 키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량 제한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자의 키를 차단하여 다른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셋째, 유료 결제 및 과금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API 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에 직접 키를 적지 않는 것입니다. 오스뻔뻥게땜비 함수로 운영체제의 환경 변수에서 키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보안의 핵심입니다. API 키를 환경 변수로 관리하면 GitHub에 코드를 올려도 키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fstring을 사용해서 API 키를 URL에 삽입합니다. 서버는 이 키를 확인하고 유효한 사용자인지 판단합니다. 응답이 성공하면 데이터를 처리하고 실패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절대로 코드에 API 키를 직접 작성하면 안 됩니다. 환율 데이터를 수집하는 코드를 재사용 가능한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함수로 만들면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고 에러 처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try except 문으로 네트워크 문제나 API 서버 장애 같은 예외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타임스탬프를 기록하면 나중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됩니다. 환율 수집 함수의 구현 코드입니다. fetch exchange rates 함수는 기준 통화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기본값은 USD이지만 EUR이나 KRW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quests from 기기의 타이밍 아웃을 10초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그램이 무한정 기다릴 수 있습니다. Response raise for status 메서드는 HTTP 에러 상태 코드를 확인합니다. 400이나 500번대 에러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구조화하여 타임스탬프와 환율 정보를 포함합니다. 파일명의 날짜와 시간을 포함시켜 각 시점의 데이터가 모두 보존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메시지를 출력하고 논의를 반환합니다. Pandas Data Frame이란 무엇일까요? 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처럼 행과 열로 구성됩니다. 엑셀에서 필터를 걸거나 정렬하는 것처럼 Data Frame도 강력한 데이터 조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엑셀보다 훨씬 빠르며 수백만 행의 데이터도 거뜬히 처리합니다. JSON은 계층 구조를 표현하기에는 좋지만 분석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면 정렬, 필터링, 집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도 특화되어 있어 환율 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다루기에 최적입니다. JSON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JSON 파일을 읽어서 피선 딕셔너리로 로드합니다. Rates 딕셔너리는 통화 코드와 환율이 쌍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려면 리스트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각 통화를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 Rates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타임스탬프와 기준 통화 같은 공통정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PDE 데이터 프레임 한 줄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DFU 헤드로 처음 10개 행만 출력하여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to CSV로 CSV 파일로 저장하는데 엔코딩을 UTF-8하고 설정하면 엑셀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 추이를 분석해 봅시다. 시간에 따라 환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각도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주식 차트처럼 환율도 시간축을 기준으로 선 그래프를 그리면 상승 하락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전문가 수준의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을 추가하면 일시적인 변동을 제거하고 장기 추세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를 함께 보여주면 최고값, 최저값, 평균, 변동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율 추이를 시각화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날짜와 환율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롤링 함수로 7일 이동 평균을 계산합니다. 윈도우를 7로 설정하면 최근 7일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동 평균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PRT 피구레로 그래프 크기를 설정합니다. 가로 12인치, 세로 6인치로 적절한 크기입니다. PL 때 덤 플러트로 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마커로는 각 데이터 포인트에 동그라미 마커를 표시합니다. 이동 평균선은 점서로 구분해서 그립니다. 그리드를 추가하면 값을 읽기 쉽습니다. 알파를 0.3으로 설정하여 격자선이 너무 진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 통화를 동시에 비교하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공통의 요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변동성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통화는 안정적으로 소폭만 변동하고 어떤 통화는 큰 폭으로 등락합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동성이 낮은 통화를 선호합니다. 셋째, 환해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통화가 올라갈 때 다른 통화는 내려간다면 두 통화를 동시에 보유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정규화는 왜 필요할까요? 서로 다른 단위의 환율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러는 1,300원대이고 엔화는 10원대라서 같은 그래프에 그리면 엔화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시험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처럼 초기값 대비 변화율로 변환합니다. 첫날을 0%로 설정하고 이후 날짜는 첫날 대비 몇 퍼센트 변했는지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달러가 3% 올랐는지
엔화가 5% 올랐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달라도 공정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여러 통화를 정규화하여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달러, 유로, 엔화의 환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정규화 공식은 현재 값을 초기 값으로 나누고 1을 빼서 100을 곱합니다. 이것은 퍼센트 변화율을 계산하는 표준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1,320원이 1,420원이 되면 약 7.6% 상승한 것입니다. 각 통화마다 정규화된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마커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으로 구분하면 색상뿐만 아니라 모양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X라인으로 0% 기준선을 그어 상승과 하락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범례를 추가하여 어떤 선이 어떤 통화인지 표시합니다. 자동 수집 스케줄링이란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기법입니다. 알람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7시에 자동으로 울리는 것처럼 스케줄러도 예약된 시간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한번 설정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계속 데이터가 쌓입니다. 일관성이 보장되어 깜빡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밤중에도 휴일에도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외환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파이썬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코드입니다. 스케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Collect Exchange Rate 함수는 환율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직입니다. try XLPT로 에러를 처리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Schedule every 또는 8로 매일 특정 시간을 예약합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 2번 수집하도록 설정했습니다. Schedule every 6 hours는 6시간마다 실행됩니다. 절대 시간이 아니라 간격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While true 무한 루프에서 escape 폰토헌 펜딩을 계속 호출합니다. 이것은 지금 실행할 예약된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Time slim 60로 1분마다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계속 수집됩니다. 배운 내용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해외 직구 쇼핑몰입니다. 상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지만 한국 고객에게는 원화로 보여줘야 합니다. 환율 API를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정확한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의 환율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여러 통화를 시에 모니터링하며 경영진이 한눈에 환율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입 기업의 환율 예측 및 해지 전략입니다. 과거 환율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다음 달 환율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학습을 마치며 정리해 봅시다. 환율 API를 선정하고 키를 발급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했습니다. matplotlib로 환율 추이를 시각화하고 여러 통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를 사용한 자동 수집 방법까지 학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시간 환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코드덱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